오늘날 뭐 유튜브를 보다가 사실 이제 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분별하지 말아라. 뭐 분별 속에 놀고 있다. 이런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난 그걸 보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 그 분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글을 한 개 썼어요. 글을 한 개 썼는데 한번 봐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분별을 떠날 수 없는 까닭. 분별을 떠날 수 없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내가 글을 한번 써봤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출몰한 것 자체가 분별이에요. 우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기적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도를 통했던, 깨달음을 얻었던, 서가모니 부처님이든 기타 역대의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조사 재불이든 이 분별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한번 고정을 한번 해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인간 자체가 자연물이든 인간이든 짐승이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자체가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미 분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면 태어났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생존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세상을 분류하는 거를 해야 돼요. 세상을 분류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분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분별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분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분별을 하는 과정도 인간이 그 뇌가 발달하는 순서대로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발달을 해왔어요. 뇌가 아주 민주적이고 아주 그 기가 막히게 분업 시스템이 돼가지고 발전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인간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홀리그램 세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기억을 하는 방식이 사진처럼 찍힐 수밖에 없는 거. 이 세상은 만변한단 말이에요.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그 불교를 설명할 때 변화를 항상 얘기해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 사물의 변화라든가 이 몸의 변화, 이 50년 전에 이 몸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그러면 왜 인간은 그 변화된 것을 기억을 못하고 단편적인 것만 기억을 하는가? 그죠? 이것은 다 뭐예요? 생존의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생존에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변하다는 것을 인간은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모습을. 그리고 인간이 그 눈의 스펙트럼은 그 변화되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감지도 못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든 짐승이든 뭐라냐면 어떠한 상태를 그 있는 그대로의 한 프레임으로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놓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저장 방식이에요. 정보 저장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임을 연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죠? 영화관에서 필름이 프레임으로 찍혀져 있는 걸 갖다가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는 그게 딱 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기억하는 방식도 그렇게 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근데 그것을 또 우리가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 이전 자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 인간의 그 정신 기전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그렇게 안 보이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분별 이전의 자리를 봐라, 생각나기 이전 자리를 봐라, 그런 자리는 애당초 없다는 거지. 애당초 그런 자리는 없다는 거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 자리가 없어요. 생각 이전 자리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 부모 미생전, 그죠? 부모 미생전, 천지 미분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미분전 우리가 추측의 영역이고 상상의 영역이지 우리가 거기를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 미생전 시수가오.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난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철학적인 어떤 그 사유의 대상이지 우리가 논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분별을 떠날 수 없는 까닭을 한번 내가 썼어요. 여기에 이제 그 한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 인간은 분별을 떠날 수 없는 까닭. 인간의 생명활동이 계속되는 동안은 분별과 상상을 떠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분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분별은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고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그것을 개념화하여 인식의 범위에 넣지 못하면 인간은 그 상태를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거를 정리하려고 노력한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인간 뇌에서는 항상 뭐를 개념화하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죠. 깊은 물속 같은 거.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때 인간은 그냥 두려워해요. 그거를. 그리고 어떤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짐승이 도대체 뭔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짐승을 봤을 때는 우리가 능히 그걸 제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지만 산속에서 그런 존재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두렵다고. 그죠? 뭐 사람 비슷한 모습으로 보인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거든지 이렇게 개념화하는 방식을 굉장히 한다고요. 이러한 방식은 인간이 생존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의 어떠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다이내믹하게 작동하며 인간의 의식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스피드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민주적인 체계적 방식으로 정보를 다룬다. 우리 뇌는. 왜냐하면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좀 밑에 나와요. 무엇보다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절대적 분업 방식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민주적이고 분업 방식을 선택해요. 우리 뇌는 뭐를 저장할 때. 그리고 두뇌가 외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은 우리가 미술을 할 때 기초 스케치를 하듯이 모형과 같은 모델에서 출발해서 실물과 같은 모양과 색상, 질감 등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그것을 최대한 실물과 같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실물과 같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마우스죠. 우리 그 마우스라는 거 금방 알아요. 그죠? 근데 이 마우스가 여기 있으니까 마우스가 이질감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있는데 마우스가 뚝 떨어져 있어 봐. 이게 왜 있지?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마우스를 봤잖아요. 그죠? 이 마우스 기억합니까? 지금 본 마우스를? 기억하는데 색깔이 어떤 거였어요? 검은색에 흰색 테두리. 아니죠. 이거 재색이잖아요. 그죠? 네, 재색이죠. 이렇게 인간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하나의 범주가 있으면 그 범주에 그냥 담아버리지 이것을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소모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에 그다지 유리하지가 않아. 그래서 분류별로 담는 습관이 있다고요. 그래서 분류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거야, 이거를. 이래야만 인간은 어떻게 돼?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거든. 그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 최상의 생존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생존을 위해서 이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란 말이야. 그러면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분별을 하나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분별이에요. 분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유리한 거를 선택하기 위한, 그렇게 나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 어떤 모델 형태만 이렇게 이제 스케치 하듯이 대생 형태로만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돼? 그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죠. 응?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도 이제 또 나와요. 내가 이제 이것 역시 빛을 처리하여 모양을 처리하고 색깔을 처리하고 개념화하고 언어하는 모든 영역이 분업화되어서
처리된다. 이게 뭔 뜻이냐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별을 해낼 수가 없어요. 모양을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깔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빛에 반사된 것을 우리가 뇌에서 인지를 해서 그것을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색깔을 덧입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그 빛을 따로 처리하는 뇌의 영역이 있고요. 모양을 따로 처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베로카, 베로니카 뭐 이런 거 있죠.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만약에 이 마우스를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이 마우스의 모양을 떠올리게 하는 뇌가 따로 있고 컬러를 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떠올리게 되면은 뇌에서는 그걸 따다다다닥 집합을 해서 총사령탑이 딱 마우스를 한 개 맹글어서 딱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 군데에서 이게 조합을 이루어지는 거죠. 각자 맡은 파트가 이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쫙 종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의 한 부분이 만약에 뇌에 결함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기억을 못하는, 한쪽은 그 정보 제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생명처럼 생명들. 생명들도 마찬가지죠. 색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빛깔 처리를 제대로 못 하죠. 그래서 이게 과연 검정색이냐, 이게 진짜 검정색이냐, 아무도 몰라요, 이게. 검정색이지. 이게 저기 회색이냐, 이거를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걔가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고요. 예. 이게 진짜 검정색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검정색이 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뇌에서 어떻게 돼? 전자의 어떤 그 파동에 의해서 이게 검정색이라고 하는 게 인지가 된 거죠. 이름을 붙인 거죠. 우리 사회적 약속을 한 거지, 이게. 근데 검정색도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아주 검은 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쓱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거는 검은 범주에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 뭐가 확 날라와요. 날라오면은 그 분별을 하고 피합니까? 분별을 안 하고 피해요. 순간적으로 몸에 피죠. 그 무의식 신경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그 지금 스님들이나 뭐 도를 좀 닦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전두엽이 할 수가 있는 이성적 분별이 있어요. 이성적 분별이 있고 생존 반응에 의한 분별이 있어요. 이성적 분별은 생존 현상에 마이너스가 되게 판단할 때도 있어요. 잘못한 지식 때문에. 하지만 이 즉각적인 생존 반응에 반응을 하는 것은 완전히 이 전전두엽을 패싱을 해버려요. 그죠? 패싱을 해버려요. 전전두엽이 개입할 여지를 주질 않아. 왜냐하면 돌멩이가 날라온다든가 차가 달려온다든가 급한 일이 딱 생기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나서 뇌에서 후처리를 한다고요. 뇌에서 이거 뭐였구나 이렇게 후처리를 해. 그죠? 뭐가 돌멩이 같은 게 딱 날라와. 딱 날라오는데 뭐가 이게 돌인지 이게 무슨 뭐 벽돌인지 이런 걸 우리는 분별 못 해요. 딱 보면 뭐가 날라와. 어떤 물체가 나를 해코지 하는 물체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날라오는 거죠. 모양만 날라왔다 피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게 뭐다가 우리가 실질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짐승이 확 달려오는데 저기 멧돼지인지 여우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 일단 피하고 보는 거야. 그죠? 이때는 생존 반응이 먼저 빠르지 분별보다도 그것도 분별로 범위에 집어넣는다면 분별이 범위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분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분별을 만약에 거기서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유다이 미다이 올다이요.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는 인간은 불가피하게 분별이라는 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이전 자리를 본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생각 이전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실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자, 눈을 떠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는가요? 생각이 일어나셨어요? 안 일어나셨죠? 자, 안 일어나신 걸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으로 아무 감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분별을 하신 거죠? 감지가 안 되는 걸 아니까. 분별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그렇죠. 그죠? 아, 맞네. 예, 우리는 인간은, 자, 그래서 그 생각 이전 자리라고 하는 것이 분별심이 올라오는 자리와 그 분별심을 캐치하는 자리가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있어요. 내가 지어가는 생각이 있고요. 이거 혼침과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일어난 자리가 있어요. 이 고요한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알아차림만 하는 존재예요. 자각하는 거. 자각을 한다기보다 알아차리는 거. 알아차리는 거. 네. 가가 이제 자각도 하고 뭐도 하지만 알아차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본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알아차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나라고 정의한다면 나라고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텅 빈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 텅 빈 자리는 그 참나가 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나라고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건 나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자리입니다. 스페이스바예요. 그건 하나의 공간이에요. 내가 식무변처, 공무변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거기에 실려 있는 거. 거기에는 뭐가 실려 있던 자리였냐면, 바로 오온이라고 하는 5가지 무덤이 덩어리가 거기에 실려 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비워낸 것 뿐이에요. 그 자리를 비워낸 것 뿐이에요. 그게 쌓여 있어요. 5가지 무덤이. 그걸 하나씩 해체해서 본다면, 그것을 해체해서 본다니까,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되어 있지만, 그걸 하나씩 해체하면은 색수상 행식으로 해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육군으로, 그 색성향 미촉, 안이비설신의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죠. 그죠? 나눠 놓고 보니까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대어서 기대어서 그것이 하나의 무덤이 돼서 꾸러미가 돼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실체적인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관제자 보살이 봤을 때 공한 거를 아는 거예요. 그 공한 거를 안 주체, 여기에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포커싱을 했을 때 이 아는 주체가, 내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라고 했죠. 주의. 예. 주의가 오온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줄자 있죠, 줄자. 네. 줄자가 오온이라고 하는 걸 깨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게다가 그것이 착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오온을 깨고 갔을 때는 오온이 깨있기 때문에 오온 안에 들러붙어 있는 뭐예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착 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오온을 갖다가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괴로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괴로움이 없죠. 그 공한 자리는 오온이 비껴준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오온을 싸고 있던 포대와 같은 거예요. 포대. 그래서 그 오온이 없어지고 나면 오온이 쌌던 포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있으면 다시 또 쌓일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 공한 자리가. 그래서 두루공적하나 견문각지한다 그러지. 견문각지하는 놈이 나라고 할 수 있으면 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가 모든 판단을 하고 모든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가는 원래 그 공하면 공하다는 걸 분별을 하고, 가는 무조건 알아차림만 하는 애예요. 가가 알아차리고 분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온이 공한 사실을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관자재 보살도. 그죠?
행신반야바라밀다를 하다 보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오온이 왜 공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어떻게 보니까 그게 오온이 공하게 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감정, 떨어져 나가니까. 그렇죠. 감정이 스스로를 자박을 한 거죠. 네. 그걸 무승자박이라고 그래요. 자승자박? 무승자박. 무슨 자박? 그 새끼줄 승. 새끼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나를 묶었다 해서 그걸 무승자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은 거지. 네. 예? 그러니까 결자 해지야. 그 자기가 풀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은 미륵인데 미륵은 뭐야? 스스로가 스스로의 결박을 푸는 것이 미륵이란 말이죠. 미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은 그 부처님이 돼도 분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그럼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분별을 하되 분별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한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금강경의 응모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응모소주 이생기심은 분별을 바탕으로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생각을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뭔가 바탕이 되고 전제가 있어야 하고 동력이 있어야만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작용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생각이 분별을 하되 분별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방식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분별을 안 하셨간데요. 하셨지만 단지 부처님도 업이 있다. 업이 있는데 업에 매하지 않다. 미하지 않다. 업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차이일 뿐이지 업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업은 계속 살아있는 동안은 업을 갖고 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업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업은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되 최상의 분별을 하되 분별은 최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분별은 나한테 최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상을 추구하되 그 분별심에 머물지 않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별을 할 때 전에도 몇 번 내가 설명을 했지만 뭐냐면 분별을 할 때 나 오늘 뭐 먹어야지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먼저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먹고 싶은 게 떠오릅니까? 먹고 싶은 거 먼저 얘기하. 떠오르죠.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주관이 이렇게 있는데 개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은 사람도 당연히 그 업이 먼저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먼저 뭐를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느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다. 이거 대번 테스트를 해봐도 돼요. 여러분 눈을 감고서 내가 이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물병인데요. 한다고. 아는 건 뭐예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정보를 내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물병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분별을 어찌 분별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분별 속에 놀아나는 거고 그 분별은 까르마라고 하는 업에 놀아나는 건데 단지 업에 있어도 뭐에 없으면 돼요? 업장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업장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업은 있어요. 업이 분별이에요. 분별을 위한 정보의 총집합이 까르마, 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감정이 붙으면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만 5세가 되면은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돼요. 대뇌 피질은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미션을 우리가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딱 하면은 야는 대생 영역, 색깔 영역, 무슨 영역 다 나눠져 가지고 가들이 한 다음에 종합을 딱 한 다음에 하나의 물체를 이렇게 딱 그려내는 거거든요. 서양에서는 그 뇌 연구가들이 그런 연구도 해요. 어느 한 부분을 망쳐 놓으면은 그림을 그려도 그 사람 눈에는
시계 그림이 숫자가 전부 이쪽에 와서 있게 되고 이렇게 돼요. 왜? 자기 눈은 그렇게 보이니까. 자기 눈은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우리 뇌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분업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업. 분업이 돼 있어요. 그걸 정교하게 분업이 돼 있는 걸 정교하게 탁 통합하는 그 통합 능력도 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적인 시스템이고 여기서 트러블이 하나도 안 나잖아. 뇌에서. 그런 게 하는데 트러블이 나는 건 뭐냐면 그 잡념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거죠. 잡념 때문에 버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가부화가 걸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뇌는 우리 뇌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요. 따라서 인간이 분별 이전 자리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하는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가가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알아차리는. 예, 알아차리는 가가 불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 공하다, 텅 볐다, 공적하다,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공적한 거는 공적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공적한 거라는 거거든. 어? 그죠? 따라서 인간이 분별 이전 자리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분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저절로 되어지는 두뇌의 특수성 때문에 눈을 뜨고 의식이 각성된 상태에서 분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눈을 뜨고 각성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분별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워 자지 않는 이상. 누워 자거나 죽지 않는 이상 뭐 죽어서도 분별은 하니까 자는 거 외에는 우리가 분별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분별을 떠날 수가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아까 그 자리 있죠. 공적한 자리로 주의가 들어가 있을 때 공적한 자리를 우리는 그냥 본인이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주의가 글로 들어가 있을 때 공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가 떠나버리고 나서 막 생각 속으로 뛰어다니면은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정 자리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의가 얌전해지죠. 얌전해진다면 여기 뭐예요? 번뇌망상, 분별망상 있는 것들이 그 감정들이 다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주의가 확장되죠. 주의가 확장돼 갖고 그 선정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 선정과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나는 이름을 붙였어요. 주의장이라고. 네, 주의장. 주의장이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게 치우침이 없이 쫙 펴져 있는, 골고루 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과 주의장이 일체가 됐을 때 그게 바로 분별을 하되 분별 없이 존재할 수가 있고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고 머무르고 싶으되 머무르지 않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낼 수 있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지 그게. 주의장이라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의식 확장이라고 많이 쓰는 말이나 같은 의미죠. 의식 확장.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의식 확장은 원래는 맞지가 않은 말입니다. 예, 의식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이고 의식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다고요. 의식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야신경에 보면 나와요. 무의식계라고 나와요. 무명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응? 영무명진 내지 문호사. 이모소듣고 네. 얻을 것이 없고 원래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오운도 있고 의식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응? 그 상태에서 의식이 그 상태를 가서 우리가 현상을 익생하라고 하는 거지. 익생. 잘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 잘 살으라고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돼? 존재하라고 하는 거지. 존재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건 또 한번 내가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자료로 좀 남겨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별 일어난 자리를 볼 수는 없어요. 왜? 분별 일어날 자리를 보는 그 자체가 분별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렇죠. 분별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객관이 대상이 된 오운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오온에 휘둘릴 뿐이죠. 이거를 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분별을 한다는도 뭐 한다는도 잘하는데 이게 정의식 이 사람의 의식을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금방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런 거를 알잖아요. 공적하다. 공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 대상을 인식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인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분별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 주체가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요것으로도 마치겠습니다.